주변에 모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관람주점이 들어온 거예요. 크레임도 들어오고 해서 1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요.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자영업자의 현실과 고민, 모텔 사장님의 고민입니다. 네, 지금 국내 자영업자 수가 5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라고 해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임대료 상승, 또 인건비 상승,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자영업자를 하고 계시거나 또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의 이 자영업의 현실, 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3달 전에 청주에서 여관업을 하시는 이제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의 이제 말씀을 참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그 청주에서 7층짜리 건물 중에 4층하고 5층을 2개를 임대를 해서 이제 여관업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밤낮 없이. 그래서 장사가 이제 잘 됐죠. 그래서 뭐 임대료 주고 이것저것 제하고도 뭐 매달 한 1000에서 많이 벌 때는 한 1500까지도 수익이 나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4년 전에 이 임대로 주고 있는 주인께서 그걸 팔겠다고 하셔서 이걸 매입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임대료 안 내도 되고 장사도 잘 되니까. 그래서 이 4층, 5층을 2개 층은 이제 5억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도 역시 이제 장사가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최근 한 2년, 3년 만에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주변에 모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요 타이밍에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5억에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다른 분이 이것을 8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이걸 그때 팔까 말까 이제 고민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 팔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뒤로 모텔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관은요, 시설 임대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시설 좋고 또 깨끗하고 위치 좋은 데로 손님들이 찾아가겠죠. 그래서 이 주변의 모텔들이 위치도 더 좋고 시설도 더 좋고 규모도 큰 그런 모텔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된 거죠. 요 당시만 해도 이분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서 이분이 여관을 좀 깔끔하게 한 4천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시설도 좀 개보수하고 그럼 좀 좋아지려니 했는데, 역시나 그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기는 힘들었죠. 근데 여기서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위에 6층하고 7층에 원래 사무실이었는데 관람주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4층, 5층 여관인데 위에서 막 떠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크레임도 들어오고 해서 점점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요,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흑자를 내던 이 여관업이 지금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급하게 팔려고 자신이 매입한 금액 5억에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변 부동산에서는 이 정도면 뭐 4억에도 매수인이 안 붙을 거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런 이제 고민 때문에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좀 규모나 아니면 시설을 좀 더 깔끔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경쟁 업체가 많으니까 가격을 좀 대폭 할인해서 또 손님을 끈다든가. 지금 주야로 청소하는 아주머니 계신데 이 두 분을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할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분이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대안이 될까요? 자, 리모델링 비용, 제가 보기에 인력 들여서 그 건물에 해도 건물 자체가 노후가 돼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요, 아주 수익 구조를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있는 주야로 계시는 그 청소 아주머니를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다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이분 나이도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이 주야로 뭐 한두 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못 합니다. 제가 여쭤보셨어요. 그렇게 1년, 2년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 없다는 거죠.
이분도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대안이 아주 그냥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상황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자, 이분하고 어떻게 그 솔루션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네, 첫 번째는요, 달새빵을 놓자입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쪽방에 살고 그러다가 또 여간에서 달새빵을 사다 본 경험이 있어요. 3개월 정도를 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여간이 영업이 잘 안 되는 데는 이렇게 싸게 원룸처럼 달새빵을 넣습니다. 근데 이분이 있는 그 사업지 인근에 공사 현장도 있고 해서 간혹 달새빵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물론 이거를 매일 여간으로 손님을 받으면 훨씬 더 수익이 좋지만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달새빵을 놓기로 했습니다. 주변 이제 부동산에서도 그런 의뢰도 들어오고 와서 뭐 한 노력하면 거기 절반 정도는 달새빵으로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달새빵을 싸게라도 넣자라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이후에 달새빵을 어느 정도 30-40% 맞춰놓은 상태에 매각을 진행하자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계속해서 더 좋은 여관들이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늦추게 되면 본인의 금액 5억에도 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부동산에서는 한 지금의 달새빵의 한 30-40%만 메꾸게 되면 5억에는 이제 무난하게 매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설사 5억이 안 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무기를 갖추고 다시 시작하자.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분도 이 모텔을 싸게라도 팔고 나와서 다시 다른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사이에 은십정 관련 이제 프랜차이즈 설명회, 창업 설명회를 갔다 오셨는데 이제 그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설명드리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폐업률이 많은 게요, 음식점입니다. 이분은 이제 경험도 없는데 괜히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권리금, 보증금, 시설비 다 날리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이 세상과 또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 사업정선에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준비 기간을 좀 갖추고 좀 다시 시작을 하자고 했죠. 근데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독서를 그 와중에서도 많이 하시다고, 예전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독서가 이제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면서 지금 유튜브 보면 이렇게 독서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 정도 노력이라고 하면, 이 독서 유튜버를 꾸준히 해간다고 하면 이분의 생활비 한 200-300 정도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내 돈 몇 억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유튜버를 저는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고민 중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50대 중반의 남성분의 솔루션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달새빵을 놓자. 두 번째는 그런 이후에 자신이 매입한 금액 5억에 팔릴 수만 있다면 매각을 진행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설프게 시작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서 무기를 갖추고 다시 일을 시작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 뉴스 기사 보시면 이제 최근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폐업 처리 업체, 그러니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그 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처리하는 이제 폐업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IMF 때보다 더 바쁘다고 합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네, 은퇴자들이, 베이비부모 은퇴자들이 은퇴를 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팔아서 이렇게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 1-2년 안에 거의 절반 이상이 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직장인들 은퇴 후에 장사나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지금 10명 중에 9명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께 낯설고 안 해봤던 거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인 기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공유해 가겠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한테 일어나는 것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관심을 가져보면 나한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반드시 이제 전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시는 여러 가지 그 전조들을 체크하시고 시의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이 참 힘들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해야 될 일은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이제 영상이 있어요. 4차 산업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때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 해답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아래 링크 달아 놓을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